지은이가 흑인 삼둥이를 낳았을 때 그녀의 삶은 뒤집혔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고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완전히 떠났다. 하지만 1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병원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마커스는 삼둥이의 탄생에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었고 아기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응시했다. 그와 지은이는 둘 다 백인이었지만 그들은 흑인이었다. 맹목적인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은아, 마커스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출산 후 지치고 약해진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고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마커스, 무슨 소리야? 난 널 속인 적이 없어. 그녀가 절박하게 말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저들을 봐. 마커스가 아기들을 가리켰다. 그들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은이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너무 힘이 없었다. 간호사가 앞으로 나서서 도우려고 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산모는 아직 회복 중이에요. 하지만 마커스는 간호사를 무시하고 지은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지은이는 이제 울고 있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이제 끝났어, 지은아. 너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는 경멸조로 말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개입하려 했지만 마커스는 단호했다. 그는 지은이의 모든 소지품을 움켜쥐고 병실에 던졌다. 내 물건을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는 소리쳤다. 황폐하고 혼란스러운 지은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외로움을 느꼈다. 마커스의 눈은 순수한 혐오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돌아서 걸어갔고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남겨졌다. 기쁨의 장소여야 할 병원이 그녀의 최악의 악몽이 되었다. 지은은 몸을 웅크리고 위안을 찾으려 애썼다.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했던 적은 없었다. 병원에서 지은은 여전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길을 잃고 혼자라고 느꼈다. 그때 여동생 서연이 나타났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그녀는 항상 가족의 기둥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그녀의 지원이 필요했다. 아, 자기야, 무슨 일이야? 서연이 물으며 지은을 꼭 껴안았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던 지은은 설명하려고 애썼다. 마커스. 그는 나를 떠났어. 그는 내가 아기들 때문에 그를 속였다고 했어. 그는 내 물건을 내던지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서연은 한숨을 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여동생을 위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같이 이겨낼 거야. 먼저 내 물건을 챙겨서 내 집으로 가져올게. 너랑 아기들도 나랑 같이 가. 서연은 병원 입구로 가서 마커스가 남긴 모든 가방을 모았다. 그녀는 차에 모든 것을 싣는 동안 간호사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언니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는 동안 언니를 잘 돌봐줘. 곧 돌아올게. 간호사는 상황의 긴박함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서연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따뜻하고 애정이 가득했다. 지은이 아기 중 하나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언니. 우리는 여기를 떠나고 너는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이지은은 고마움의 물결을 느꼈다. 언니가 곁에 있는 것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고맙구나, 서연아. 너 없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언니, 나 없이는 절대 못 살 거야. 이 아기들을 집으로 데려가자.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서연과 지은은 새 쌍둥이를 준비하고 병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연의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바로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서연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진정한 피난처였습니다.
서연은 지은이가 자리를 잡도록 도왔다. 그녀는 뜨거운 수프 한 그릇을 준비하고 침실에 여분의 베개를 가져왔다. 우리는 함께 나아갈 거야. 내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울게. 너는 그저 쉬고 회복하면 돼. 지은은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다. 지은은 며칠 동안 아무런 위안도 느끼지 못했다. 서연의 존재, 그녀의 보살핌과 친절한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제 잠든 아기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항상 그녀 곁에 있던 서연은 모든 디테일을 돌보았다. 그녀는 아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지은이 집안을 돌아다니도록 도왔고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다. 지은은 자신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돌봐야 할 아기가 3명이나 되면서 그녀의 삶은 기저귀, 젖병, 잠 못 이루는 밤의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독립적인 삶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아기들이 깨기 전에 재빨리 머리를 고쳤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키스를 하고 서연에게 맡겼다. 오늘 첫 면접을 보러 가. 족 행운을 빌어줘. 지은은 목소리에 담긴 불안을 숨기려고 애썼다. 너는 할 수 있어, 언니. 너는 강하고 유능해. 서연은 격려하는 미소로 대답했다. 지은은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기분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첫 면접은 작은 의류 매장이었다. 그럼 영업 경험이 있어? 매니저가 물었다. 그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은 중년 남성이었다. 네, 결혼하기 전에 비슷한 매장에서 일했어요. 지은은 자신감 있는 것처럼 들리려고 애썼다. 그리고 3명의 아이가 있지? 일과 육아를 어떻게 조화시킬 생각이야?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언니가 돌봐줄게. 어떤 일정이든 일할 준비가 돼 있어. 지은이는 눈에서 결의가 빛났다. 지은은 여러 차례 면접에 실패한 끝에 마침내 슈퍼마켓에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지은은 지쳐 집에 돌아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내가 해냈어, 서연아. 내가 취직했어. 그녀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할 줄 알았어. 오늘은 축하해. 서연이 대답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그 다음 날들은 힘들었다. 지은은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오후에는 서연이 집안일을 하도록 도왔고 저녁에는 직장으로 나갔다. 야간 근무 중 하나에서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에 일하는 다른 엄마들을 만났다. 힘들지만 우리는 해내.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에 익숙해져 동료인 수진이 휴식 시간에 말했다. 저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을 뿐이에요. 지은이 대답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 안도했다. 몇 주가 지났고 지은은 극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다. 매일이 싸움이었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이 항상 곁에 있어 아기들을 돌보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아기들을 잠재운 후 드물게 침묵이 흐른 순간 지은은 서연과 함께 소파에 앉았다. 서연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는 내 닻이야. 이 그녀는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함께야, 지은. 항상 서연이 대답하며 언니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앞으로의 길이 길고 도전으로 가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지원과 자신의 결의로 그녀는 무슨 일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주방 테이블에 앉아 청구서를 살펴보던 그녀는 마커스와 공유하는 공동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은행 앱을 열자 심장이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잔액은 0이었습니다. 그녀와 마커스가 따로 모아둔 저축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마커스의 전화번호를 돌렸습니다. 전화가 여러 번 울린 후 마침내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커스, 우리 돈은 뭐 했어?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인출했어. 그 돈은 이제 내 거야. 마커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넌 모든 걸 가져갔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그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외쳤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게다가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야? 내가 나를 배신하기로 결정했어? 이제 넌 혼자야. 그는 갑자기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앉아 전화를 움켜쥐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서연이 새쌍둥이와 놀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마커스가 우리 은행 계좌를 비웠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에 떨렸다. 서연은 그녀를 응시했고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다. 어떻게 감히? 그 돈은 우리에게 필수적이었잖아. 그녀는 외쳤고 그녀의 숨은 충격으로 가빠졌다. 알아? 지은이 속삭였고 그녀의 턱은 꽉 다물어졌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파괴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경찰서에 가서 이 도난을 신고할 거야.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걸어가면서 그녀 안에서 격정적인 감정이 일어났다. 분노, 배신, 괴로움.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다. 그녀는 경찰서 문을 들어서면서 심호흡을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주시했다. 저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부인.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려는 것이었지만 지은은 그것이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서연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차 한 잔이 있었다.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은은 지쳐 소파에 쓰러지면서 말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서연은 그녀의 손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강했고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지은은 천장을 응시했고 그녀의 마음은 똑같은 괴로운 질문들로 포위되었다. 새 쌍둥이는 평화롭게 잠을 잤고 그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혼란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고 자신에게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어떤 배신이나 시련도 그녀가 그들에게 안전한 미래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이름으로만 안전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마커스에 대한 가능한 구제책을 모색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조금씩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이들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랐다. 지은은 자신을 재건하고 더 강하고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마침내 페이지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다시 바뀔 때까지.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문을 열었을 때 문지방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잡지에서 잘라낸 글을 읽었을 때 그녀는 몸서리를 쳤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마커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었다. 그녀는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저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전 남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보고서에 기록하기 위해 순찰을 보낼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위협은 심화되었습니다. 익명의 편지가 그녀의 사서함에 도착한 다음 바로 그녀의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각 메시지마다 그녀의 피가 식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나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불안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연과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위협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녀는 숨가쁘게 고백했고 손은 떨리며 편지 중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굳은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보안을 강화할 거야. 내가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자물쇠를 바꾸는 것을 도울게. 그녀의 친구들은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집 주변의 보안을 강화했으며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순찰했지만 마커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불안은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고 긴장한 채로 살았고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찰이 다시 방문한 후 한 경찰관이 그녀에게 소름 돋는 결정을 알렸습니다. 부인,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사건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위협은 당신을 놀라게 하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즉각적인 위험의 증거는 없습니다. 그녀는 좌절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악몽은 현실이 되었다. 귀가 터질 듯한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거실로 달려갔다. 방금 창문에 돌멩이가 던져져 밤의 고요함을 깼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새 쌍둥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혼란 속에서 지은은 잔해 사이에 놓인 새로운 메시지를 알아챘다. 다음 돌은 내 머리를 위한 거야. 이 그녀의 손이 종이를 꽉 쥐었다. 이번에는 너무 심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러 갈 때 그녀의 아들 올리버가 눈물을 가득 머금은 눈으로 다가왔다. 엄마. 이상한 남자가 이걸 줬어. 그는 편지를 내밀었다. 그 말은 너무나 잔인하고 노골적이어서 그녀는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행동해야 했다. 지금 당장. 떠날 때가 되었다. 이사하기로 한 결정은 가족회의에서 재빨리 내렸다. 지은은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도시를 떠나야 했다. 서연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날들은 시간과의 경쟁이었다. 지은과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학교를 떠나는 것이 혼란스럽고 슬펐다. 엄마, 왜 이사를 가는 거야? 세 쌍둥이 중 한 명인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자기야. 새로운 모험이 될 거야. 지은은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서연은 재빨리 집을 팔고 아무도 모르는 먼 도시로 가는 버스표를 샀다. 여행은 길고 지쳤지만 지은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으스스한 침묵에 맞이받았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들이 뒤로 한 혼란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겸손하지만 편안한 집을 빌렸습니다. 지은은 상자를 풀면서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집을 둘러보며 변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우리의 집으로 만들 거야.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고 서연은 격려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옛날의 삶이 그리웠습니다. 지은은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조금씩 그들은 리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작은 지역 회사에서 행정비서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급여는 높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공하는 안정성은 그녀가 삶을 재건하는데 정확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모든 업무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효율성과 헌신은 동료와 상사의 주목을 빠르게 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지은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조직과 업무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그녀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았고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업무에 감명을 받은 회사 관리자는 그녀를 행정 코디네이터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승진은 그녀의 급여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성취감과 인정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낯설었던 집은 이제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새 쌍둥이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지은은 자신의 결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것을 보고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승진을 통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작은 일상의 승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화창한 오후였고 새 쌍둥이는 생일 파티에서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이 화려한 풍선으로 장식된 정원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 때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며 많은 어려움 끝에 이 행복한 순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정원 문이 열리고 마커스가 지쳐 보이고 후회에 가득 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그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대화의 중얼거림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지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은, 얘기할 게 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며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커스를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로부터 떨어진 조용한 정원 구석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커스? 그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그는 주저하며 말을 시작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지은은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 마커스는 계속하기 전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새 쌍둥이가 제 자식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는 흑인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게 유전적으로 우리 자식들의 외모를 설명해줘요. 저는 백인처럼 보이지만 흑인이었던 제 친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지은은 이 폭로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마커스는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난 그걸 핑계로 널 떠났어. 그때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영향을 받았어. 그녀는 우리가 저축한 돈으로 다른 곳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했어. 우리 계좌를 비우고 널 떠났을 때 나는 겁쟁이였어. 내가 우리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몰랐어. 지은은 목구멍에 덩어리가 만져졌지만 굳건함을 유지했다. 마커스, 넌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나도 파괴했어. 나는 모든 걸 스스로 재건해야 했어. 내가 돌아와서 우리 삶을 다시 방해하게 두지 않을 거야. 마커스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발, 지은, 나는 변했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참여하고 싶어.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의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새롭게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니, 마커스. 내가 선택했어. 내 아이들과 나는 마침내 안전하고 행복해졌어. 나는 그걸 어떤 것과도 걸지 않을 거야.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거야. 그때 서연히 마커스가 나타난 것을 보고 전화한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다가와 마커스를 체포했는데 마커스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고 슬픔과 후회가 가득한 눈을 한 후 끌려갔다. 제발, 지은아, 사랑해. 그리고 항상 그래? 그들이 나를 데려가게 두지 마. 마커스가 간청했다. 진짜로 나를 사랑했다면 나를 버리고 모욕하고 위협하지 않았을 거야. 데려가.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마커스가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안도감과 승리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눈물로 흐릿해진 눈으로 파티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새 쌍둥이가 웃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순진한 목소리가 공기를 기쁨으로 채웠다. 그녀는 서연이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느꼈고 감사와 힘의 물결에 압도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고통이 이 해방과 힘의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미소 지었습니다. 격동의 과거가 더 이상 그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